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마지막 파트입니다. 시나리오, 목표값, 기타, 데이터 분석 기능까지 완벽하게 끝내놓고 종합연수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제 포인트, 일단 오늘 배우실 거 시나리오입니다. 뭐 거의 매번 요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문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시나리오, 그다음에 목표값 찾기. 얘가 조금 복잡하고요. 얘는 간단합니다. 표기능하고 통합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요 녀석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시겠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부터 시작하죠. 자, 시나리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시나리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각본, 그렇죠? 각본 짜고 넘겨줄게. 결과 좀 갖고 와줘. 그렇죠? 미래에 대한 일종의 가상의 상황을 부여해 놓고 분석해서 예측,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양한 상황과 변수를 줍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나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각본을 짜세요. 여러분들 각본을 짜고 넘겨주게 되면 엑셀이 계산해서 그 각본대로 움직여줘 갖고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시나리오의 목적입니다. 당연히 어느 탭으로 가셔야 돼요. 데이터 탭으로 가셔야 돼요. 어저께 배우셨던 저번 강의에서 배우셨던 우리 피벗 테이블은 삽입 탭으로 갔었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자, 예측 탭, 예측 그룹이라고 있고 그 중에서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가상 분석. 거기에 보면 무슨 기능이 있다?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추가, 각본 짤 때 누르면 되겠고, 각본 지울 때 쓰면 되겠고, 각본 수정 볼 때 쓰면 되겠고, 편집, 맞죠? 그런 다음에 병합, 합칠 수 있어요. 다른 파일, 다른 시트에 있는 것도 합쳐갖고 시나리오화 시킬 수 있고, 요약을 통해서 결과를 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에요. 각본 추가하고 각본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는 개념.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 추가를 누르게 되면 요 화면 누를 거예요. 그러면 각본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변경 셀, 아까 얘기 드렸죠? 어느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건지, 그래서 내가 어디를 변화시켰었을 때 무엇이 바뀔 건지 요약을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나타나면서 어디가 바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경을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변경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고, 여기는 결과를 기준으로 어디를 바꿔갖고 보여줄 것인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변경 셀과 여기는 결과 셀이 들어간다. 그랬었을 때 보고서는 두 가지로 받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요약 보고서하고 하나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그래갖고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때는 보고서 종류가 두 가지로 나온다. 요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선생님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한번 보시죠. 일단 특징 보시고 그 화면에 대한 개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추가, 변경 셀의 위치를 잡아주면서 어느 각본을 쓸 건가를 여기서 세팅하시면 되시겠고요. 삭제는 설명드렸고 변경도 설명드렸어요. 수정 보실 때 쓰시면 되시는 거고요. 병합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워크시트나 다른 문서에 추가된 시나리오를 합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병합이라고 그랬지 통합은 아니에요. 문서가 하나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요약. 그래갖고 요약하게 돼갖고 요렇게 추가를 한 상태에서의 각본을 짜게 되면 결과가 나와야 되죠. 각본을 하게 되면은 움직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요약 상자에서 그럼 어디를 바꿀 건가? 결과 셀이 어딘가? 반드시 무엇으로 돼야 된다? 수식. 왜? 계산값이 들어간 상태에서 요거 바꾸고 요거 바꿨을 때 결과가 얼마로 바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뭘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수식 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이따 다른 기능에서도 몇 번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상 분석한다 그러면은 수식으로 들어가 있는 셀들을 이용해서 변화값들을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까 요약 보고서하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기억하십시오. 시나리오 각본은 여러분들 몇 개까지 짤 수 있다? 32개. 몇 개? 32개. 되셨죠? 자, 그래서 워크시트의 값을 삭제, 갱신하여도 추가된 시나리오에는 갱신되지 않는다. 이미 한번 각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개념은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징 요렇게 세팅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요 녀석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점수가 나오고 평균을 구했겠죠. 그러면 이 평균 부분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수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셀은 이런데 단순하게 입력된 셀에는 결과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된 셀에만 결과셀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말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시나리오는 추가가 몇 개를 했는 거다. 이거는 현재 값이니까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값이고 시나리오는 요거하고 요거 몇 개를 작성했다? 2개를 작성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뭐냐면 컴퓨터 점수가 올라갔었을 때 그 위치가 어딘가요? F2. 그럼 F2면 요거죠? 요게 현재 값이 얼만데? 현재 값이 얼만데? 56점이죠? 그렇죠? 그게 얼마로 바뀌게 되면 90점으로 바뀌게 되면 이 사람 평균 바뀔 거 아닌가요? 그때 나타나는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현재 78.3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국어 점수가 하락됐었을 땐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 자, 국어 점수가 하락됐었을 때 얘 56점은 변경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갖고만 할 거니까 국어 점수 하락 갖고만 할 거니까 요런 이름들은 다 누가 정해준다? 내가 정해준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D2가 그렇죠? 여러분들 요 색깔 보시게 되면 요게 지금 위치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라고 보시면 돼요. 자, D2 한번 보시죠. D2가 얼마인데? 80점인데 얼마로 바뀌어요? 60점을 받았다면 만약에 60점을 받았다면 이 사람 평균은 어떻게 됐을까? 71.1이 나왔겠죠. 이 녀석을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걸러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시나리오에 대한 개념적 측면이고 움직이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요. 작업이 조금 잔손이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따 우리 엑셀 화면에서 직접 한번 제가 만드는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셨으면 되겠고 보통은 이렇게 셀 위치가 들어가는 거 맞는데 이렇게 셀 위치 들어가면 여러분들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보통 뭐를 사용해서 한다? 이름 정의를 해놓고 사용하갖고 요 요약 보고서를 조금 더 보기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 정의도 많이 사용하면서 시나리오 요약을 쓴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 얘도 비슷한 기능이에요. 뭐에? 요것도 별표. 아까 말씀드렸죠? 시나리오의 결과셀은 수식이 사용되어야 된다. 목표값 찾기 역시도 수식이 사용되어 있어야 돼요. 자, 수식이 사용된 셀에서 목표한 결과값을 통해 입력값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기능.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좀 무슨 얘기인지가 어려운데요. 이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더하기 2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죠? 자, 요거는 지금 수식으로 사용한 값이에요. 그렇죠? 이 3을 5로 만들고 싶어 내가. 그래서 내가 목표치 하는 거는 5야.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나 요거 둘 중에 어느 값 하나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요걸 바뀌게 되면 3이 돼야 되고 요걸 바꾸게 되면 4가 돼야 되잖아요. 요런 식의 기능을 엑셀화 시킨 게 목표값 찾기다. 이해되시겠죠? 그래갖고 일종의 방정식 같은 개념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이거를 화면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화면이 떠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네요. 국어, 수학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놨어? 수식을 구해놨죠? 자, 요 목표값 찾기 하게 되면 요 화면이 떠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실기에도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10점짜리 문제예요. 요거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날 운이 좋다. 왜? 간단하니까. 목표값 찾기가 각 칸의 의미가 수식지를 찾는 값, 바꿀 때 값을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 말로 바꿔서 기억해 보세요. 어디가? 얘는 위치예요. 그래서 위치. 자, 한번 어디가? H2가 뭐가 사용이 됐다고요? 수식이 사용된 셀. 수식이 사용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데는 수식 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디가? H2가 여기 평균이죠? 얼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78.3이 나왔는데 얘는 목표가 80점이었었어. 그러면 어느 거 하나가 바뀌어야지만 이 평균이 올라갈 거 아닌가요? 바꿀 위치는 E2
국어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됩니까? 자, 그래서 어디 가는 위치를 찍고 얼마 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순수 입력이에요. 그리고 입력으로 이 녀석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력값을 써주면 돼. 무엇이는 얘도 위치죠. 위치 입력 위치. 의미는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요것만 기억해 주시게 되면 얘 너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말 되죠? 어디가 H2 값이, 그러니까 요거의 평균이 얼마가 되기 위해서 80이 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얘가 얼마가 바뀌어야 되는지, 얼마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다. 이런 식의 말을 맞춰갖고 여러분들 필기 때도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실기 때도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값 찾기는 나중에 그림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나타나면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쉽게 요령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넘어가셔도 되시겠죠? 자, 목표값 찾기는 쉬우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표예요. 얘도 가상 분석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표에 들어가갖고 아까 목표값 찾기도 가상 분석이었고, 그렇죠? 최대 몇 가지 줬습니다. 두 가지 값에 대해서 그 변화에 따른 수식의 결과값의 변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값보다 조금 다양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화면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입력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 최대 두 가지니까 행의 대표값, 열의 대표값. 여기도 수식이 결과값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기능적으로는 되게 간단해요, 얘가. 근데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이 나왔죠. 맞죠? 국어, 영어, 수학 평균, 컴퓨터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놔서 요 평균 값이 어디로 온다? 여기로 오게 됩니다. 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그리고 요 점수를 여기로 보낸 다음에 보세요. 행과 열을 기준으로 내가 최대 몇 가지 값, 두 가지 값에 대한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어 점수가 지금 90점이 나왔죠? 만약에 85점이 나왔으면, 90점이 나왔으면, 95점이 나왔으면, 100점이 나왔으면, 혹은 컴퓨터 점수가 지금 40점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점수의 변화가 있었다면은 평균의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수식이 어디에 온다? 여기에 옵니다. 그래갖고 77.5가 되면서 이 77.5를 만들었던 과정 중에 국어 점수와 컴퓨터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랬었을 때 이 점수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을 때 실제 나타나는 결과값들은 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기가 다 메꿔져요. 다 메꿔져. 이해되시죠? 그랬었을 때 아까 요 값들은 계산에 의한 값들이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런 데는 80점이었는데 내가 잘못 입력했네. 요런 데는 바꿔도 돼요. 여기 바뀌게 되면 수식은 알아서 적용이 되면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최대 몇 가지, 한 가지를 갖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아니면 한 가지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잘 보시게 되면 거기서는 한 가지 갖고 예를 들었는데 최대 두 가지 값의 변화에 따른 무엇? 수식의 결과값의 무슨 과정? 변화 과정. 그래서 이렇게 요 값이 어떻게 바뀔 겁니까에 대한 변화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다? 데이터 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자, 마지막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데이터 관리 기능의 마지막 기능은 통합이에요. 통합, 말 속에 의미가 들어가 있네요. 하나로 합쳐요. 그렇죠? 비슷한 행과 열을 가진 여러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유형도 비슷해. 그러면 이걸 묶어갖고 하나의 내가 결과값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통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도구, 얘는 통합입니다. 얘는 가상 분석 아니에요. 그래갖고 입력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도. 그렇죠? 얘는 그 수식과 관련은 없어요. 수식과 관련은 없고 자료적인 측면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네가 통합하면서 자료를 합치면서 그 합치는 자료 중에서 합계를 알고 싶어, 평균을 알고 싶어. 우리 부분합 때 배웠던 여기서 쓸 수 있는 개념들이 있으시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참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행과 열을 가진 데이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물론 한 가지 표에서도 요약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상태에서 사용할 레이블을 어떻게 체크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이따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화면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표, 자, 경기 과목 선호도, 서울 과목 선호도가 있어요. 남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수치화 시켜놨어. 이 녀석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쪽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고. 근데 뭐가 달라? 얘는 과학이 없죠? 여기는 과학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요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이걸 다 만들어줘.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주면서 이런 값들이 여기에다가 다 내가 원했던 함수와 합치기 하게 되면은, 합계를 하게 되면 요거 국어 점수 함수 쳐갖고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 순서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국어가 있으면 이 밑에 있는데요. 여기에 국어 자료가 있는데 이래도 됩니까? 예, 돼요. 국어를 지가 알아서 찾아가고 여기다가 정확하게 합쳐져요. 그래갖고 이렇게 편하게 데이터를 요약할 수 있다.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통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선생님 저는 엑셀을 안 다뤄갖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확인해야 된다? 엑셀 화면으로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연습 문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한다?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엑셀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엑셀 화면 오시게 되시면은 시나리오하고 목표값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 시나리오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시나리오 한번 써볼게요. 먼저 얼로 가셔야 된다고. 당연히 데이터로 가셔야 된다고. 여기 보시면 예측의 가상 분석이 있으시죠? 통합은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요게 통합이에요. 요게. 그렇죠? 그리고 예측은 가상 분석적인 측면은 다 여기 와 있고 통합은 여기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조금 이따 통합 요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상 분석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가지가 다 나오네요.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데이터표. 우리는 먼저 시나리오 관리자부터 출발해보죠. 자, 삭제 한번 해볼게요. 각본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 제일 처음에는 각본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각본을 짜면 돼. 이 각본은 누가 짠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짭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 증가 이렇게 한번 쳐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의 국어 점수가? 예를 들면 이것도 이렇게 할게요. 김래원의.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써주시면 됩니다. 김래원 국어 점수 추가, 증가. 그러면 여러분들 김래원이면 누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되잖아요. 국어 점수는 어디가 돼야 돼? 여기. 그렇죠? 요렇게 돼 있으면 요 값이 확인을 누르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 얼마로 바뀔 겁니까? 물어본다는 얘기죠. 야, 국어 점수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로 증가하는 걸 원해? 각본을 짜봐. 그럼 제가 90점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국어 점수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또 추가하고 싶으면 또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얼마든지 추가를 몇 개까지? 32개까지 하실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김래원 수학 점수 증가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감소를 한번 해볼까요? 감소? 예. 수학을 잘했네 이 사람이. 예. 감소. 그리고 나서 변경셀은 그럼 어디가 돼야 될까요? 여기가 돼야 되겠네요. 확인 누르는 순간 또 물어봐요. 그럼 99점 맞았는데 각본 짜주세요. 이 사람이 90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추가 누르시면 또 추가 눌러도 됩니다. 요 추가 단추하고 앞에 있는 추가 단추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요 놈이나 아까 고놈이나 똑같은 거다. 자,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국어 점수가 아까 점수를 조금 너무 높게 잡았나? 편집 한번 해볼까? 그래고 편집 누르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변경셀은 E2가 맞는데 확인을 누르는 순간 아까 90점으로 잡았었는데 우리 85점으로 각본을 다시 수정해보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삭제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겠고. 그렇죠? 요약 같은 것도 얼마든, 병합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누르는 순간 뭐를 만들 거니? 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거니?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니 이렇게 묻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요약 보고서 만들겠습니다. 결과는 어디? 결과는 아까 반드시 무엇이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 이 셀을 클릭해야 되겠죠. 우리는 김래원에 관한 거니까 이 김래원의 평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는 순간 결과 보시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라? 선생님 시트가 추가가 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시나리오 요약은 같은 시트 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트 요약, 시트가 다시 하나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요 위치에 따라서 요게 바뀌는 값이죠. 그렇죠? 네, 요게 바뀌는 값이에요. 그래갖고 현재 80점 국어 점수가 80점인데 이게 85점으로 바뀌게 되면 평균이 80점이 될 거고 수학 점수가 이렇게 돼 있는 99점인데 90점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75.3이 평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클릭했던 위치가 나타나잖아요. 그 위치를 보통 이렇게 쓰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이름 정의하면은 좀 편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시나리오 요약 개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 감춰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감춰서도 볼 수가 있고 더하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녀석도 저기해갖고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은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요.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볼까요? 되게 쉬워요. 목표값이 훨씬 쉬워.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신지원이 90점이 되려면 무엇이요? 신지원의 평균이 얼마가 되려면 90점이 되려면 국어 점수를 몇 점 받아야지 90점이 됩니까? 문제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신지원의 평균 점수가 90점이 되려면 국어 점수가 몇 점이 받아야 됩니까? 그랬었을 때 아무데나 갖다 놓고 하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가상 분석에 갖다 놓고 목표값 찾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세 칸이 뜬다. 그러면 제가 목표값 찾기는 어떻게 이해하셔라? 어디가 신지원의 평균 점수가 말되죠? 얼마로 아까 얼마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90점이 되려면. 그래서 여기는 뭐 하셔야 된다고? 여기는 위치를 찍어주고 여기는 뭐를 해주셔라? 네, 입력을 해주셔라. 세 번째 바꿀 셀 무엇이 국어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됩니까? 말 되죠? 자, 지금 65점인데 확인 눌렀을 때 결과 한번 보시죠. 아, 76점이 돼야지 이 사람 90점 받는 걸로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요 값이 유지가 되면서 자료가 관리가 되는 거고 취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으로 돌아가겠죠. 당연히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거. 말 되죠? 자, 데이터 통합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 통합은 이렇게 무엇이 두 가지, 최대 몇 가지요? 두 가지. 여기도 항상 그래서 수식셀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목표값 찾기에도 우리가 여기를 찍었잖아요. 여기는 수식셀,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식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목표값 데이터표는 항상 결과가 수식셀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무엇을? 자료를 참고하는 수식셀 이렇게 되셔야 되죠. 자, 그러면 평균 점수를 제가 여기다가 옮겨놔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뭐를 복사하면 돼? 요렇게 있는 요 위에 부분에 있는 수식을 블럭 잡고 컨트롤 C ESC 한번 누르시고 이건 나중에 실기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교차하는 부분에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점수를 항상 요렇게 갖다 놓고 출발합니다 라는 것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 표는 블럭을 잡아요. 예, 얘는 먼저 블럭을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데이터 표를 누르죠.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개만 좀 입력해 주실래요? 여러분들 요걸 기준으로 요쪽이 행이고 요쪽이 열인 거 맞으시죠? 대표값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행의 대표값 우리 국어 점수잖아요. 그럼 국어 점수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잖아요. 계산식에서 사용했던 대표값을 클릭해 줍니다. 열의 대표값은 어디가 되겠어요? 그러면 컴퓨터 점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컴퓨터를 찍는 게 맞아요? 40점을 찍는 게 맞아요? 점수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40점을 찍는 게 맞죠. 그래서 무엇을 눌러주는 순간? 확인을 눌러주는 순간 여러분들 점수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맞았을 겁니다 라는 거. 그래서 가상 분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데이터 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뭐 90점과 40점은 77.5가 나와야 되죠? 보세요. 90점과 40점이 만나는 곳은 77.5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 데이터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나중에 문제 풀 때 우리 이 화면 기억하시자고요. 통합 들어가 보죠. 자, 통합은 요 표하고 요 표를 여기다가 합친다고 말씀을 드렸어. 제 얘기 맞나요? 자, 그러면 요거 제가 지워볼게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있는 것들에 대한 항목을 나열해주고 요렇게 내가 원하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얘는 일단 블록부터 잡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료가 어디에 나타날지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난 상태에서 얘는 가상 분석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사용할 함수는 보세요.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곱, 표준, 편차. 이거 어디서 봤다?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의 개념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두 개 합칠 거니까 뭐에다가 불 들어오게 해놓고 합계에다가 불 들어오게 해놓고 여기 참조라고 뜨죠? 야, 너 합친다며? 그러면 합칠 영역 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경기도 고 블럭 잡고 추가.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서울 것도 블럭 잡고 추가. 됐나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어떻게 자료가 첫 행이면 요거죠. 구분 남녀. 왼쪽 열은 여기죠. 요렇게 네가 요렇게 된 세팅 갖고 나 합쳐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뭐를 누르게 되면 확인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결과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쓰지 않더라도 지가 알아서 왼쪽 열에 있는 것들을 나열해 준다. 과학은 여기 없었죠? 근데 여기에만 있죠? 없으면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두 개 합친 게 90점. 맞죠? 두 개 합친 게 90점. 맞죠? 우리가 뭘 사용했기 때문에? 합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을 사용했으면 요 값이 뭐가 될 거다? 평균 값이 됐었겠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든 후에도 자료 관리가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지 관리하는 기능들이 데이터에는 많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통합까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제 뭐 보셔야 돼요? 문제 보셔야 되죠? 기출문제 확인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예측하여 분석할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가상과 관련된 거, 다 일반적으로 가상 관련된 거 맞죠? 근데 여러 상황과 변수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시나리오 관리자를 찾아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데이터표는 최대 몇 가지? 두 가지. 목표값까지는 한 개밖에 안 돼요. 해찾기는 목표값 찾기에 발전된 기능입니다. 다양한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에 대한 각본은 누가 제공한다? 시나리오 관리자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 답은 간단했어요.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중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줄래요? 시나리오는 최대 몇 개? 변경셀은? 오케이. 각본 몇 개까지 짤 수 있다고 그랬죠? 32개. 좋아요. 자, 요약보고서나 피벗테이블 요약보고서로 결과 두 가지를 종류를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자, 시나리오는 병합을 통하여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다. 맞잖아요. 그렇죠? 아까 병합이란 기능 있었었고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에 대해서 원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번 강의에 나왔던 얘는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예상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녀석은 통계치를 얻는 거기 때문에 부분합적인 개념이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 밑에 설명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전에 들었던 강의들 중에서도 이렇게 섞어갖고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설명 꼭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판매 관리표에서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합계가 어디가? 총합계가 원하는 값 얼마로?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판매 수량이 바뀌어야지 총합가가 바뀔 거 아니에요. 맞죠?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 사용하는 가상 분석 도구. 답 뭐다? 오케이, 목표값 찾기다. 이해되시죠? 문제를 파악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갖고 문제 바로 적용한 다음에 답을 내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이 답이 몇 번? 목표값 찾기가 됩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한번 들어가 보죠. 다음 중 그림에 표시된 시나리오 요약을 보고 이 화면을 보고 이 보기 1, 2, 3, 4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일단 현재 시나리오는 몇 개가 작성돼 있어요? 2개요. 판매량 감소와 판매량 증가. 이 현재 값은 제가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값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자, D2 셀의 값이 변경될 때, 맞죠? 변경 셀이 B2죠? B2 값이 변경될 때 어디가? D2가 얼마로 변화되는지 알아볼 때 쓰는 거다. 맞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림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 D2는 계산식.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수식으로 돼 있어야 되고, 요 B2는 이 수식의 구성 요소가 돼야 돼. 그래서 B2는 D2 계산식에 포함돼 있어야 돼. 구성 요소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맞네요. 그럼 아닌 건 몇 개죠? 4번이겠네요.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몇 개, 시나리오는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32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림을 분석하고 보기에서 옳고 그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십시오. 또 그림 좋네요. 자, 그럼 얘는 시나리오가 몇 개고? 한 개죠? 자, 기간이 현재 86. 근데 그게 60으로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겁니까? 라는 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다. 자, 변경세는 얼마입니까? B5입니다. 맞죠?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생성된 시나리오는 현재 값과 기간 연장 두 가지다. 현재 값은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값이에요. 그러면 시나리오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뭐 한 가지야? 기간 연장 한 가지죠. 됐죠? 자, B5셋 를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맞잖아요. 요 결과값이 요거를 참조하는 수식이 돼야 된다. 기억나시죠? 자, 결과 셀에는 주소가 안 나타나고 이렇게 글자가 나타났어요. 네, 이름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거는 이전에 이 작업하기 전에 우리가 뭘 했다? 이름 정의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름 정의가 들어가 있구나 이 생각하셔갖고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기술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요 화면 나왔네요. 목표값 찾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그럼 됐네요. 자, 의미로 옳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2, 3이니까 어디라고 2, 3이면 여기가. 자, 말을 만들어 볼게요. 어디가 평균이 얼마로 65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B3 컴퓨터의 점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됐죠? 그러면 말만 그대로 만든 거 어디가 평균이 그렇죠? 얼마로 65가 되려면 자, 여기까지는 맞네요. 얘는 땡땡. 그러면 무엇이 컴퓨터의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1번. 그렇죠? 얘는 프린트라고 했기 때문에 땡이죠.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냐 없냐. 항상 기억하세요. 목표값 찾기 문제가 나오면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요것만 이해하시면 된다.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목표값 찾기네요. 그러면 요번에는 말을 줬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뭐뭐 찍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디가 문제에서 쭉 나가볼게요. 견적서에서 총 합계가 여기가 그럼 얼마가 들어가? F2가 얼마가 되기 위해서 1170000 맞나요? 무엇이 D2가 아니죠. D6죠. 그렇죠. D6가 어느 정도로 적용돼야 되는지. 문제 쉽잖아요. 어디가 F2가 그래서 F2가 얼마로 이걸로 바꿀 셀은 어디? DU. 볼 것도 없이 답 몇 번? 1번.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절대 주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건 손 안 대도 절대 주소가 기본 세팅이 돼요. 그거 기억하시고 아닌 거 골라내고 아닌 거 골라낼 필요도 없죠. 이런 거는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요 말에 맞춰갖고 위치 요거 기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 답이 금방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0점이 점수가 얼마로 돼? 이것도 목표값 찾기네요. 네, 목표값 찾기죠? 그러면 이제 말 만들어 보죠. 우리 세 칸에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평균이 70점이다. 무엇이? 평균이. 그럼 요 위치가 얼마 여러분들? D2가 얼마가 되길 원해? 80점이 되길 원해. 그러면 무엇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중에서 무슨 점수가? 영어 점수가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B2가 돼야 되죠. 다 절대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말 되나요? D2가 80이 되기 위해서 B2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자, 그러면 D2 나오고 80 B2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나머지 거는 주소가 다 섞여 있거나 똑같은 주소가 막 이상하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맞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된다. 제가 1번에 체크를 안 했네요. 이거 날라오는 걸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안 날라와도 되죠? 답은 1번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중 홍길동의 성적표에서 과목들의 점수 변동에 따른 전체 평균의 변화를 구하고자 할 때 컴퓨터 과목이죠? 몇 가지예요? 한 가지네요. 항목이 한 가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컴퓨터가 있었었고 여기 영어가 있었었나요? 그리고 여기 수식이 들어가고 값을 쭉 나열했을 때 여기 빈칸이 들어가면서 쭉 메꿔주던 이 과정. 이거 뭐예요? 데이터 표죠. 근데 두 가지가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고 최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의 컴퓨터 과목들에 대한 변동에 따른 값도 얼마든지 가상분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기능은 답이 뭐다? 데이터 표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갖고 어려운 얘기 아니었었네요. 자, 그러면 9번, 10번 넘어갈까요? 다음 중 가상분석 도구인 데이터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테스트할 변수의 수는 변수가 한 개이거나 두 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최대 두 개인 거죠. 그렇죠? 최대 두 개. 자, 동그라미죠? 자, 데이터표를 이용하면 입력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수정된 삭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시죠? 데이터에 의해서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값들이 위에 있는 변화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녀석 수정,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수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컴퓨터가 알아서 위에 있는 값에 따라서 되돌려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2번. 자, 워크시트가 다시 계산될 때마다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 값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관계없이 다시 계산됩니다. 요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표의 결과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변수를 포함한 무엇으로 계속 강조드려요?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변수를 포함한 수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보기에서. 그래갖고 이런 거 기억하시고 물론 사용법도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그런 거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통합. 합치는 거겠네요. 그래갖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통합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을 이름으로 아까 제가 범위를 잡았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셀 이름 정의하게 되면 이름 정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름 정의하는 건데 자,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아니에요. 문서가 달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문서가 달라도 됩니다. 같은 문서뿐만 아니라 문서가 달라도 됩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레이블과 일치하는 게 없으면 지가 알아서 한 개 더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보기가 나오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다른 통합 문서라고 돼 있죠. 얘는 다른 통합 문서 안 된다며 동일한 통합 문서만 해야 된다며 같은 통합 문서만 해야 돼. 그러니까 답을 고를 때도 일단 1번, 3번은 찍고 이거 아니면 이걸로 고르셔야 되는데 만약에 찍게 되더라도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 찍는 게 좋죠. 당연히 안 찍는 게 좋은데 혹시나 이렇게 되더라도 혹시나 찍게 되더라도 이거나 이것 중에서 하나를 찍으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데 특징 기억하면 어려운 거 없잖아요. 다른 문서로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 관리 기능 끝났네요. 이제 데이터 관리 기능에 대해서 종합 문제가 나옵니다. 종합 문제 좀 개수가 많죠? 예, 데이터 관리 기능에서 꼭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합 문제 우리 한번 풀어보면서 그래서 교재를 사실은 그 교재를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밑에 설명도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일단 데이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합 연습 문제 풀이로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